네, 그 중등부 조동사 설명을 좀 할게요. 조동사 우리 본 교재를 설명하기 전에 조동사 개념을 좀 잡을 필요가 있는데 이 조동사는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odal verbs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고, 그다음에 modal이 아니라 auxiliary라고 하는 조동사가 따로 있어요. 그럼 modal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뭐 can이다, should다, 또 뭐가 있지? 뭐 may다, will이다 이런 것들 공통점은 뭐예요? 얘네는 주어가 3인칭 단수고 모구를 따지지 않고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얘네 뒤에 동사 원형을 붙여갖고 이제 의미의 변화만을 가져오죠. 그에 반해서 auxiliary verbs는 우리가 주로 이제 비동사와 두 동사, have 동사가 auxiliary verbs라고 해서 가장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현재 완료 그러면 I 다음에는 뭐 have been 블라블라블라. 근데 he가 주어가 되면 현재형일 때 has been 블라블라블라 형태가 변한단 말이죠. can, should, may는 인칭 주어 인칭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 근데 have는 여기서 현재 완료를 나타내는 have pp의 그 have는 인칭에 따라서 또 시제에 따라서 이게 had로도 쓰이더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auxiliary verb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조동사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조동사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 have been 또는 he has been 뭐 doing it for five hours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럼 여기서 have라는 것의 역할은 이게 시제를 표현해 주는 것밖에는 기능을 안 해요. 눈을 감았을 때 이게 떠올릴 수 있는 동작 장면이 없어. 그러니까 조동사야. can, should, may가 뭐라고요? 눈을 감았을 때 동사라는 거는 눈을 감았을 때 움직인다, 빨리 걷는다, 천천히 걷는다, 헤엄친다, 뭐 기어간다, 눈에 떠오르는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can, should, may는 눈에 떠올릴 수 있는 동작은 없이 해석 끝에 말 어미만 할 수 있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 해석을 결정해 주는 역할밖에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auxiliary verbs는 이게 형태가 변해. 아까 modal verbs는 형태는 안 변해. 주어 인칭에 상관없어. 근데 이 auxiliary verbs라는 것은 시제나 태나 또는 주어가 몇 인칭이냐,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형태가 변한단 말입니다. 이런 걸 이제 auxiliary verbs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주로 modal verbs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녹음을 끊지 않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좀 여러분들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많이 낼 수 있으니까 그 점 먼저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can이나 could. 자, 우리가 조동사를 보니까 또 요 페이지는 빼겠습니다. 요 페이지 빼고요. modal 그 조동사 보니까 can하고 could를 하나로 묶었고 뒤에도 may, might를 묶었고 뭐 will은 그럴 거고 뭐 should도 자주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can, could, may, might가 붙은 게 could가 can의 과거로 쓸 때 있죠. 지금 현재 내가 뭐뭐 할 수 있다 없다는 I can, I can't인데 그때는 내가 할 수 없었어. 당연히 I couldn't, I couldn't 씁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게 could가 누가 봐도 문맥상 can의 과거로 쓰인 건 아닌데 여기는 왜 could로 쓰이는가? 그럼 의미가 뭐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can이나 may 쓸 때는 이건 직설법이다. 즉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다. 근데 이게 그다지 과거의 느낌이 없는데 자꾸 could나 might를 쓴다는 거는 그 다음에 will과 would는 그렇게 뭐 뚜렷이 차이가 뭐랄까 이 can, could, may, might보다 훨씬 더 뚜렷한 차이가 있긴 한데 would도 will의 과거인 게 아니라 would, could, might, 뭐 should도 마찬가지 이런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건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당히 조심성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will you, can you 미안합니다. Do me a favor. 야, 부탁 좀 들어줄래요? 이 표현을 will you, can you라고 말하는 것과 would you, could you라고 말하는 건
이 우주 쿠주를 좀 더 공손한 표현, 뭐 예의 바른 표현이다라고 말한 거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왜 공손한 표현이냐면 이 우주 쿠주의 우드 쿠드 여기 마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가 가정법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래. 가정법이란 건 뭐냐면 네가 뭐뭐 한다면을 깔고 있는 겁니다. Will you do me a favor? 내가 말 딱 느낌이 떠올랐을 때 야 너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그게 will you, can you라면 우주 쿠주는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야 너 혹시 시간이 있으면 혹시 네가 괜찮다면 이런 걸 괄호 속에 숨기고 물어보는 것이 부탁하는 것이 우주 쿠주예요. 그래서 이건 가정법 표현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정법 설명할 때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이 조동사와 가정법은 늘 연계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이 조동사의 많은 관용구가 사실은 가정법 주절에 쓰이는 문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can, could 일단 모든 단어들이 다 그렇듯이 이 단어의 1차적인 뜻은 무엇이다. 이걸 기억해 놓고 출발하는 게 편해요. can은 할 수 있다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동작을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다도 되지만 어떤 상태에 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 전부 다 can, could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할 수 있다. 어떻게 될 수 있다. 미안합니다. He can 실제로 눈을 딱 감고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동작 앞에는 그거 할 수 있다가 될 거야. I could run. 그죠? 자, 근데 여기서 2번에서 지금 I can run 해도 될 거를 I could run 했어. 근데 이거는 보니까 뒤에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러면 이거는 과거에 할 수 있었다죠. 그래서 be able to 동사 원형 이것도 can하고 be able to는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요즘 보면 원어민들도 뭐 그 차별화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an은 is, I am able to, he is able to, I am able to는 많이 안 써요. 상대적으로 he is able to, she is able to, you are able to 뭐 이렇게 쓰는데 이게 could가 되면 과거니까 I was able to 어릴 때 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3번에 they will be able to 이게 이제 조동사는 2개 이상 겹쳤을 수 없다라는 두 개 이상 조동사를 겹쳤을 수 없다. 그래서 뭐 they will be able to라는 건 will은 할 거다 미래. 근데 be able to는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다 가장 짧은 한 단어 조동사는 can인데 will, can 이러면 조동사 2개가 겹쳐서 안 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동사의 의미에 관해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결국엔 be able to 동사 원형이 할 수 있다 라면 be able to도 조동사인 거예요. 왜? 하다 두의 어미를 우리가 우리말로 어떻게 끝낼 것이냐를 돕는 거기 때문에 be able to도 조동사거든요. 이 동사 구 3개가 모여서. 그런데 will, can은 둘 다 조동사라 안 되는데 will be able to는 된다. 그냥 설명의 편의를 위한 겁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한 거야. will, can은 그냥 이제 여러분도 will, can 그러면 어색하죠? can, will 그러면 어색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허가 요청. You can. 기본적으로 can은 뭐다? 수 있다. 될 수 있다. You can bring your own snacks. 너 가져가도 돼. 가져갈 수 있어. 뭐뭐 해도 된다나 뭐뭐 할 수 있다나 무슨 차이가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Could you explain what that is? 그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이것도요. Can you explain 한다고 틀린 거 아니야. 그런데 could you 하면 뭐야? 조금 조심스러운 거야. 그 차이입니다. 말의 태도 차이야. 그래서 네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해 줄래? 이게 could you explain이라면 can you explain? 너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할 수 있겠어? 이 정도의 느낌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전에도 말했지만 이 태도라는 게 can you라고 해서 꼭 지금 선생님이 되게 건방지고 기분 나쁜 말투로 말했잖아. 또 꼭 그런 건 아니야. 친구들끼리도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니? 했을 때 그게 비비꼬는 표현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 당시에 눈빛과 표정과 목소리와 톤과 소리의 크기와 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해서 이 말의 가치와 이 말의 효과를 판단하는 거야. 그럼 영어나 한국어나 뭐 일본어나 중국어나 전 세계 모든 언어가 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페이지 하나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단어에서 주로 배울 조동사는 auxiliary가 아니라 modal verbs라고 했잖아. 그럼 modal verb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조동사 그러면 모든 문법 예문은 가능하면 3인칭 단수 주어로 시작하는 예문으로 기억을 하자. 그래서 he can do it 이게 평소문일 거고 이거를 부정문으로 써라 그러면 he can't, he cannot do it. 그다음에 의문문으로 써라 그러면 can he do it이 될 겁니다. 자, 조동사란 건 무엇이냐? 예문을 써놓고 떠올리면서 우리가 여기서 설명거리가 뭐가 있나 떠올리면서 하는 겁니다. 3인칭 단수 주어 뒤 현재형에도 뭘 안 붙여? s 안 붙입니다. he cans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 이거 주어가 어차피 3인칭인데 한다는 본동사는 두잖아. 근데 얘가 he does가 아니라 왜 두가 됐다? 조동사 modal verb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을 쓴다. he can do it 이 한 문장 가지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자 이건 평서문이었고요. 부정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긍정문이라고 해도 되죠. 평서문은 부정문 같은 경우에 조동사 바로 뒤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인다. 그리고 그 뒤에 동사는 아까 긍정문과 마찬가지로 동사는 원형으로 써야 한다. 그렇죠? 조동사는 주어 뒤 어떤 실제 동작을 갖고 있는 동사 앞인데 3인칭 단수 주어 뒤에도 s를 붙이지 않는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 이것은 긍정문일 때나 부정문일 때 똑같다. 이번에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의문문은 어떻게 써요? 조동사가 맨 앞에 오는데 이때도 인칭에 상관없이 can을 쓰는 거죠. can's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평서문 옷은 주어 플러스 동사로 쓴다. 이때도 동사는 원형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 조동사 modal verbs의 대표적인 특징들은 우리가 다 언급한 겁니다. 이해되죠? 자, 조동사는 뭐다? can, should, will처럼 그 자체만으로 떠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동작은 없고 다만 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붙이면 그제서야 수용할 수 있다, 빨리 갈 것이다, 너는 뭐 빨리 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결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형태가 보니까 평서문과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그러고서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can과 could는 능력, 허가 요청 전부 다 뭐뭐 할 수 있어요. 뭐뭐 해도 돼요. 응, 돼. 너 해도 돼. 너 할 수 있어. 이거 전부 다 can, could죠. 그다음에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 야, 네가 할 수 있다 능력이나 그거 그럴 가능성 있어. 그것도 그럴 수 있어.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렇죠? 자, could는 can보다 확신의 정도가 낮은 표현이다. 뭐라고 할 때 일단 would, could, should, might는 몸살임, 조심스러운 거야. 말을 건네는 것 자체를 상대방 분위기, 눈치 살펴가면서 해치지 않도록, 기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second hand smoke, second hand는 간접적인이고요. 그러면 직접적인은 뭐겠어? first hand가 되는 겁니다. first hand. 간접 흡연은 can be harmful, 해가 될 수도 있어. 할 수 있다잖아. 그죠? 해가 될 수도 있어. 가능성. 그러면 정말 넌 할 수 있어. 뭐 100m를 뭐 11초에 달릴 수 있어. 이건 능력이 되는 거고 능력. 와, 대단한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100m를 11초에 달릴 수 있어. 그걸 가능성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틀린 거야?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가능성도 되는 거고 뭐 능력도 되는 거죠. 그죠? 자, 7번 예문 보면 send your resume. RESUME는 요거 프랑스에서 불어에서 온 건데 그냥 우리가 아무런 표시 없이 쓰면 resume.
resume이라고 해서 멈췄던 것을 다시 재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이 앞에 이렇게 이 위에다 뭔가 이렇게 컴마 찍은 거는 이거를 에로 강하게 발음하는 프랑스어다. 그래서 resume라고 얘기를 해서 이력서가 됩니다. send your resume to that company. 그 회사로 이력서 보내. You could be qualified. 이거는 만약에 이거를 you can be qualified 하면 be qualified, qualify가 자격 요건을 부여하다가 되는 거고요. 너 자격이 돼, 자격 있어 그러면 be qualified for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자격이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 너 뭐 그 자리에 합격할 만한 뭐라 하지? 합격 가능성이 있는 애일지 모르잖아. 뭐 요 정도의 느낌인데 you can이라는 것은 아이 너 할 수 있지, 너 충분히 자격돼, 뭐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could는 누가 아니? 됐을지도 모르잖아. 좀 보내봐. 떨지 마, 겁내지 마. 서로 막 아유 너 돼 임마. 너무 막 무책임하게 그러지 않고 아유 그래 너 걱정돼서 주저하는 거 이해하지만 그래도 누가 아니? 보내봐. 이 정도의 느낌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You can be qualified 하면 틀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강한 의심. 자, 요거는 우리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뉘앙스가 조금 달라. 그래서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강한 부정적 추측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게 사실일까? 우리가 에이 설마 이 느낌이었다. 에이 설마 하는 게 어떤 말을 듣고 야 그게 사실일까?가 can it be true가 되는 겁니다. can it be true? 사실일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 can it be true? 에이 그럴 리 없어. it can't be true. it cannot be true. 쌍으로 기억하세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럴 수 있을까? 야 그게 진짜 과연 그럴까? Can it be true? 에이 그럴 리 없어. It can't be true. It cannot be true. 그래서 9번 이 8번 예문도 보면 Can it be true that it의 내용이 뭐다? 대절이야. 풀어준 거야. Ever broke up with Steve? break up with는 사귀던 남녀가 헤어질 때 break up with를 씁니다. 야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인데 걔네가 헤어졌다고? 진짜? 그게 가능해?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강한 부정적 추측 일리가 없어. can't be 그러면 그럴 리 없어가 되는 겁니다. Jack was homesick yesterday. 아파서 어제 병원에 집에 있었어. 이게 분석이 어떻게 되냐면 Jack이요. 비동사입니다. 그죠? 근데 home은 어디에 있었다. where라는 질문에 답이 되는 부사예요. 근데 sick은 그럼 뭐다? 형용사잖아. sick은 아픈 형용사죠. 형용사는 뭐의 성질 상태를 나타낸다? 주어 명사의 성질 상태를 나타내서 아픈 상태로 집에 있었다.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부사는 문장 형식에 영향을 안 미쳐서 이 형식 문장이 돼요. 어제 잭은 아파서 집에 있었어. 그래서 그는 he can't be the one. can't be 그럼 뭐라고요? 일리 없어. 그 사람일 수 없어. 어떤 사람? broke the window. 학교 창문을 누가 깼나 봐. 근데 누군가가 야 이거 잭이 깬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야 잭 아파서 오늘 학교 안 나왔잖아. 무슨 소리야?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can't have PP. 와 이거 이제 The children can't have gone very far in this weather. 야 이런 날씨에서 걔네들은 거기 갔을 리 없어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can이 일리 뭐뭐 했을 리. 이거 현재에 대한 추측이죠. 했을 리는 과거에 대한 추측입니다. 그러면 지금 can't 다음에 be 동사 원형이 나와요. 근데 이게 couldn't가 되면 했을 리 없어가 couldn't be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이겁니다. 지금 그럴 리 없어. 과거에 뭐뭐 했을 리 없어. 이 차이야, 그죠? 그러면 우리말 최종 어미 리 없어. 이걸로 강한 의심이라는 조동사의 역할이 결정됐죠. 그 다음에 둘의 모습이 똑같아. 그렇죠? 우리말
그 맨 끝에 어미는 리 없어에서만은 시제가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앞에까지 봐야 뭐뭐 일리 없어, 뭐뭐 할 리 없어, 뭐뭐 했을 리 없어, 뭐뭐 였을 리 없어. 여기서 이제 시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어는 너희들 좋아하는 말 있잖아. 우리말과 어순이 달라서 우리말과 어순이 반대다. 리 없어가 강한 추측이야. 여기가 can. 그다음에 일리 없어는 be가 되는 거고요. 였을 리 없어는 여기서 이제 비동사보다는 앞선 시제임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조동사다면 어쨌거나 우리가 동사 원형밖에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지금 이 순간 그럴 가능성이 있어 can be,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can have야. 그랬을 리 없어가 되면 여기 이제 can't가 여기서 부정이 붙는 거죠. 그래서 can be, can't be는 지금 그럴 거야, 그럴 리 없어. can have pp는 걔 그랬을 수도 있어. can have pp는 뭐다? 과거에 걔 그랬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애야. 그랬을 수 있어. 라고 지금 가정하는 겁니다. can't have pp는 과거에 그랬을 리 없어. 자, can't have pp 과거에 can have pp는 과거에 그랬을 수 있어. 과거를 여기 have로 나타내는 겁니다. can't have pp는 그랬을 리 없어가 되는 거고요. can have pp 예를 들면 되게 평소에 점잖고 말 한마디도 없던 애야. 근데 우리 학교에 뭔가 모든 사람이 다 꺼리는 뭐 예를 들면 나 왜 이런 일만 생각나지? 교실 앞에 누가 똥을 싸놨어. 미안하다 얘들아. 밥 먹고 있다면 미안해요. 똥을 싸놨어. 근데 다 막 더러워 지저분하고 피해 다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싹 치워져 있고 냄새도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맨날 조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걔가 야, 걔 치운 거 아니야? 걔가 치운 거 아니야? 그랬더니 평소에 그 친구를 잘 아는 애가 그래 맞아. 걔가 학교에서는 되게 조용한데 걔 우리 동네에서 보면 조용히 묵묵히 되게 착한 일 많이 해. 걔가 했을 수도 있어. 그럴 때 can 했을 수 있어. 수 있어가 여기서 can에서 표현되는 거고요.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어가 여기서 have done it이 되는 거예요. He can have done it. 걔라면 했을 수도 있어. 근데 보통은 이건 긍정으로 안 쓰고요. 걔가 그랬을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그런 가능성은 없어. 그랬을 리. 실제로 한 거를 여기서 이제 써줘야 되는데 can 다음에는 원형을 써야 돼서 여기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그럼 이건 auxiliary verbs가 되는 거죠. have 다음에 실제 의미를 가진 본동사는 done이 돼서 cannot have done it. 걔가 그랬을 리가 없어. 그런 일을 했을 리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이걸 바꿔쓰기도 가능해야 돼. 구문이란 건 바꿔쓰기가 가능해야 되는 데서 걔가 그랬을 리 없어가 여기 지금 책에서도 강한 의심, 강한 부정적 추측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I don't believe 또는 뭐 I can't believe는 사실 좀 어색한 말입니다. I don't believe래. I don't believe he did it. 걔가 그런 일을 했다고? 에이 그럴 리가. I don't believe he did it. 요거를 써라. 조동사를 써서 표현하라 그러면 이럴 때는요. 학교 시험이건 뭐 수능이 됐건 수능은 수능 영어는 주관식은 없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올 리는 없지만 학교에서 서술형 주관식으로 만약에 이런 조동사 구문을 시험 범위에 넣었다 그러면 그냥 I don't believe he did it만 주고 알맞은 조동사 구문을 써서 쓰시오. 그러면 can을 사용하라, 무슨 should를 사용하라, 뭐 may를 사용해라 이런 힌트도 없어요. I don't believe he did it 해석해서 그가 그랬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 그럼 우리 이번 조동사가 시험범위니까 그랬을 리 없어 라고 우리가 표현을 생각해내서 cannot have done it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계속 그래요. 모든 조동사 표현이 다 그렇습니다. 자, may might는 찌도 몰란데 찌도 모르니까 걔가 그럴 수도 있어, 그랬을 수도 있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일단은 허가 요청 우리 많이 알죠? May I help you? 그렇죠? Can I help you랑 똑같은 거야 이거는. 이 자리에는 뭐 하여튼 허가 요청에서 may도 허가 요청이다, can도 허가 요청이다.
이건 can I, may I 다 똑같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 May I go there? 제가 가도 될까요? 할 때 can I go there? May I go there? 다 된단 말이야. 그죠? 추측 가능성. 자, 요거를 우리가 1대1로 만약에 외워서 너네가 영작을 하고 스피킹을 해야 될 때 can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다음에 may는 해도 될까요? 이렇게 그냥 나눠서 쓰세요. 너희가 편한 대로. 그렇게 확실하게 용법을 굳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추측은 자 뭐라고요? 찌도 모른다. 이렇게. 그래서 can이 뭐 할 수 있다. 해도 된다를 오케이. 해도 된다를 허가죠. 허가까지 can에 몰아줘 버려. 그다음에 may는 그냥 추측. 이렇게 가세요. 쓰기 할 때 절대 틀릴 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해도 될까요? may 쓴단 말이야.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추측 가능성. 자, 찌도 모른다. I don't want to watch the movie. It may give me. 그 영화 보면 악몽을 꿀지도 몰라. It can give me 쓴다고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니지만 may로만 굳혀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예문에 I'm tied up. 나 스케줄이 꽉 묶였다는 거야. 뭐 꼼짝달싹 못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I might have time. have time이 뭐야? 시간을 내다 시간을 갖다잖아요. 여기는 may라고 해도 전혀 상관없어. 근데 may보다는 might가 실현 가능성이 조금 더. 근데 혹시 어떤 상황이 생기면 못 갈 수도 있고 요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도 뭐 she said that something 여기도 그렇다면 찌도 모른다는 추측만 본다면 may도 좋고 might도 좋은데 여기선 굳이 said라는 전달 동사가 이제 과거니까 시제 일치시켜 준다 했는데요. 이거를 시제 일치시켜 주는 문제화된 시험 문제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 근데 여기서도 기억할 건 뭐다? may가 기본적으로 추측. 지금 may를 쓰는 경우 I may 아니 뭐 I may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뭐 he may, he might 동사 원형 쓰면 내가 추측하건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I guess, I'm not sure, but I think. 확신은 아니지만 생각하건대 걔가 그럴지도 몰라. may나 might 둘 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 추측으로 걔가 그렇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아까 cannot have하고 똑같습니다. 찌도 몰라라는 추측은 may, might를 쓴 순간 다 됐어. 그러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그는 그럴지도 몰라 이거 동사 써버리면 may나 might나 똑같죠. 그러면 내가 추측하는 지금 그럴지도 몰라와 예전에 그랬을지도 몰라. 찌도 모른다가 may might에서 처리가 됐어. 그럼 지금 그럴지도 몰라는 may 다음에 동사 원형. 근데 그랬을지도 몰라는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임을 만족시키면서 뒤에 실제 동사와 결합돼서 현재보다 앞선 시점을 나타내는 완료형 have said를 써준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 He may say, 걔 나 뒷담화 까고 다닐지도 몰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애야. He may say that way.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애야. He may have said so. 걔 그런 식으로 말했을 거야. 내가 추측컨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may, might 상관없어요. have, pp 과거에 대한 현재의 추측이다. 그래서 a man was in the crosswalk. 횡단보도에 가로등길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과거에 서 있었대요. He may, might는 여기까지는 나타내는 것보다 말하는 사람의 추측이라는 것만 여기선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어제 한 남자가 횡단보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지금 추측해 보건데 목격했던 것 같아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he may might는 뭐다? 이게 내 생각이다. 내 추측이다. I think, I guess다.
may might는. 그런데 have pp란 게 뭐다? 내 생각보다 앞선 시제다. 그래서 he 이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그냥 내. 근데 이거는 느낌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쓰는 표현이 may 내가 추측하는 지금보다 이 사람이 뭐 한 게 앞선 시제야. 완료 have witnessed the accident가 되는 겁니다. 뭐 기원 소망은 may 주어 동사 조동사가 있으니까 원형 쓴다. 그다음에 may as well. 요거는요. may might as well 하고 이거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had better 조동사와 같다.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러면 not을 had better 자체를 지금 조동사 세트로 보는 거기 때문에 had better not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거죠. 하지 않는 게 낫다. 자, 우리가 요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 지금 may as well이라고 하는데 뒤에 안 나왔네. may as well과 may well을 비교해서 꼭 반드시 기억합니다. may well은요 have a good reason to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may as well은 조금 전에 괜히 지었네. may as well은 had better라고 씁니다. 그럼 여러분 뭐뭐 하는 게 낫다 had better 다음에는 이 뒤에 바로 이어서 동사 원형을 쓰죠. 그래서 may as well 다음에 동사 원형을 붙였습니다. 근데 may well은 have a good reason to래. 그러니까 뭐뭐 하기에 좋은 이유를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you may well 너 자신을 자랑스러워해도 돼. 그거 당연한 거야. may well be proud of yourself 이렇게 되겠죠. yourself. 그럼 이게 뭔 소리냐? 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충분해. You have a 어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거든요. You have good reason to까지가 may well이랬잖아요. may well이 have good reason to까지 랬잖아. 그럼 may well 다음에 be 동사 원형 썼죠? 여기 reason to 다음에 be proud of yourself 이렇게 쓰면 똑같은 문장이 됩니다. may well, may as well 바꿔쓰기 돼야 됩니다. may well은 have good reason to, may as well은 had better. You had better go home. 너 집에 가는 게 낫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외워주세요. 자, 여기 문제를 한번 보죠. I'm too busy to go to the show. 요거 내고 싶었으나 부정사 단어에서 봅시다. to 용법. 너무 to는 지나치게야. 지나치게. 너무 지나치게 바빠요. to 동사원형 이거는 그래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과라고 얘기해요. 결국엔 못 갔다는 겁니다. 너무 바빴어. 그래서 쇼에 못 갔어야. 근데 만약에 to 부정사에 밑줄을 쳐놓고 같은 쓰임으로 쓰인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이거는 또 뒤에서 계속해서 쇼에 가기에는 뭐라고요? 뭐뭐 하기에 너무 너무 바빴다. 뭐 이라고 이거는 부사적 용법에 또 포함을 시킵니다. 부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포함을 시킵니다. 오늘도 투부정사 얘기할 때 얘기하겠고요. 너무 바빠서 쇼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I blank give my ticket to a friend. 그럼 이 친구 지금 티켓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지금 쓰레기가 될 확률이 99.999%라는 거야. 그러면 I can't give my ticket to a friend. 어차피 갈 수 없게 된 티켓 나 친구한테도 못 줘. 이건 못된 놈인 거고. I be able to 여기 뭐 표현을 필요에 따라서 바꿔 쓸 수는 없어. 그러니까 I be able to는 말이 안 되는 거죠. I may는 뭐야? may는 찌도 모른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may as well은 뭐라고요? may might as well은 이게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표의 효력을 뭔가 발현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는 might as well, may as well도 좋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좋겠다. may as well, might as well.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요.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4번에 my sister was sleeping. 자고 있었어. 그래서 자, 과거 진행 뭐 누가 뭐 했는데 자고 있었어. 그래서 그녀는 blank have called you. have called you. Maybe it was somebody else. 자, 여동생 그녀는 잠을 자고 있었대. 근데 여기 너한테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한테 전화했다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It was somebody else.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었을 거야. 다른 사람. 우리말 완성해 보세요. 우리말이 완성이 안 되면 여기 알맞은 영어 표현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잠을 자고 있었어. 그래서 그건 다른 사람이었을 거야. 근데 그게 뭐다? 여기 너한테 전화했다가 나와요. 그녀는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너한테 전화했을 리 없어. 전화했을 수가 없어. 아마 다른 사람이었을 거야. 전화 건 사람이가 되겠죠. 그래서 강한 부정적 확신이죠. 지금 현재 그럴 리 없어. 사실일 리 없어. It cannot be true. 과거에 그랬을 리 없어. It cannot have been true. 그렇죠? have pp 여기에 can't를 써야 된다 이거죠. 그럼 다시요. can't가 리 없어야. 리 없어. 근데 여기에 can't be 그러면 지금 현재 리 없어가 되는 거고요. can't 다음에 have pp를 쓰면 과거에 그랬을 리 없어가 된다는 거죠. 요 차이다. can't는 리 없어. 확실한 추측인데 부정적인 확신의 추측이죠. 거기에 지금 현재는 be. 과거에는 have pp를 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will 봅시다. will 미래에 나오는데 이게 단순 미래라는 거하고 단순 미래하고 의지 미래라는 게 있어요. 그냥 놔두면 저절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할 것이다 하는 걸 이제 단순 미래라고 하고, 의지 미래라는 거는 주어가 걔 되게 하고 싶어 해. 걔 막 못하면 미칠 것 같아. 이런 게 이제 의지 미래가 되는 겁니다. 자, she will be 20 years old in just a few days. 며칠 지나면 20살이 될 거야. 이거는 사실 본인 의지하고는 상관없죠. 그래서 will이 단순 미래로도 쓰인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순 미래라는 건요. 예전에는 그랬다. 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단순 미래가 있고 의지 미래가 있는데, 이 의지 미래도요. 우리가 글로 문장을 썼을 때 드러나는 주어의 의지가 있고, 이 주어가 실제로 대화에 끼어드는 실제 상황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을 하는 사람,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예를 들면 Hey, you shall be there. 그러면 네가 거기 있을 거야는 문장의 주어 you의 의지가 아니라 이 말을 하는 사람, 나, 문장에 드러나 있지 않죠. You shall be there 했으니까 말을 하는 이 곽 선생님이 너 거기 가. 선생님은 네가 가길 원해. 이럴 때 요거를 you shall be there에서 화자의 의지라고 한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청자의 의지예요. 청자 의지. 말하는 사람이라면 청자는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의지미래가 다 달랐어. 근데 선생님이 전에도 가끔 말하지만 이 will을 쓸 거냐, shall을 쓸 거냐, 뭐 can을 쓸 거냐, could를 쓸 거냐, 이거는 개개인의 습관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입에 붙은 편한 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will이 뭐 의지 미래냐, 단순 미래냐 이거 판단하는 거는 아무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2번 예문에 I'm leaving my office now가 나왔어. 지금이래.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썼어. 이거는 우리 시제 표현에서 벌써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leave, 떠나다, 왕래, 발착 동사가 나오면 그 외의 동사도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왕래, 발착 동사를 쓰면 가까운 미래, 거의 확정된 미래, 이럴 때
I will leave를 미래니까 원래 미래니까 이건 원칙적으로 맞아. 이거를 현재 진행형을 써서 I am leaving도 가까운 미래에 틀림없이 이루어질 확정된 미래 또 어떻게 심지어 그냥 단순 현재로 이렇게 써도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I am leaving my office, I will leave my office, I leave my office now 다 맞습니다. I will be home in half an hour. 시간 개념 앞에 in은 그 시간이 지나면 half an hour는 1시간 반이 아니라 1시간의 반 30분이란 얘기죠. 그러면 1시간 30분은 어떻게 표현하는데요? one 또는 an hour and a half. 1과 2분의 1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제안 요청해 줄래요? Will you? 이것도 사실 그다지 그 공손함을 갖춘 표현은 아니야. 그나마 이게 그러니까 예문을 갖다 끌어왔으면 좀 이건 어떤 경우다. 너네가 문법책에서 봤음직한 설명 중에 어떤 케이스다를 설명해 주면 너무 좋은데 그런 친절함까지는 없어. 그 어떤 책도 그런 친절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will you please wait a minute는 너 좀 1분만 기다려 줄래? 그럼 좀 기다리게 하면 사람이 미안하잖아. 근데 굳이 will이라고 썼어.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글 속에 나타난 주어의 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 괜찮지? 네가 괜찮으면 주어의 의지야. 그러나 이거보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표현을 알고 있어. Would you please? Could you please? 그러면 이건 뭐야? 내 미안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방법은 would you, could you라고요. 나 너무 미안해. 그런데 네가 좀 기다려줄 생각이 있으면 기다려줄 뭐 시간적 여유가 가능하면 이 느낌을 실어서 얘기하는 게 Would you please wait? Could you please wait입니다. Will you please wait을 요즘 단순 미래 뭐 주어의 의지, 화자의 의지, 청자의 의지 따지지도 않는데 이제 와서 여기서 이거는 청자의 의지다. 설득력이 없어요. 물론 Will you please wait a minute라고 해서 누가 와서 때리는 거 아닙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여러분은 Would you please? Could you please? 가면 좋겠다. 자, 주어의 의지 나왔어. Your parents will do anything. 너네 부모님은 확실히 하실 거야. For you, 너를 위해서인데 뭐 부모님이 기꺼이 한다라는 얘기죠. will은 의지의 의미가 있거든요. Trust them. 부모님을 신뢰해. 근데 won't는 의지적으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강한 거절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he won't, they won't 안 할 걸. 이악 물고 안 할 걸. 뭐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그냥 안 할 거야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안 할 거야는 won't 쓰면 되는 겁니다. We've talked to our daughter. We've talked. 현재 완료하는 것은 여기서는 해본 적 있어가 될 수도 있고 그랬던 적 있어 아니면 아직까지 계속 끊임없이 얘기해 왔어 경험일 수도 있고요 계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했다가 have talked만 된 것만 보면 그러나 그녀는 won't listen to 이게 고집 담아서 아무리 뭐 해도 들어쳐먹질 않았다. 딱 그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야. 들어쳐먹지 않는다. 이게 will의 부정이라고 해서 안을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걔 고집이 세. 그래서 고집 부려서 안 해. 이 현재 습관, 현재 성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we've talked는 경험이라기보다 야 계속 얘기했지.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말 안 듣고 있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we've talked는 계속입니다. 자, would 볼게요. will보다는 지금 공손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will의 과거형이라는 거는 이런 CJ일치 때 She told me 말을 어저께 했어요. That 말한 내용이 뭐냐? She would prepare for her wedding. 자, 근데 이때는요. 만약에 will을 쓰면 틀린다? 그게 아니고 will도 맞고 would도 맞는데요. 시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자,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야.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야. 만약에 과거를
7월 1일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만들고 있는 현재 7월 26일입니다. 미래를요 8월 25일로 해볼게요. 8월 25일, 7월 26일, 7월 1일. 자, 그녀가 말한 시점이 7월 1일입니다. 그녀가 would prepare for a wedding, 결혼식을 준비할 거다라고 말했어. 근데 would는 told와 시제를 일치시켜서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말한 시점, 과거를 기준으로 하는 과거에서 본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보통은 과거 다음에 우리가 현재잖아. 현재까지 시간이 미치지 않은 말은 이때 했고 그녀가 결혼식 준비는 아마 여기 어디쯤에서 했다. 이럴 때 이거를 과거에서 본 미래다 그래서 told의 시제일치 would를 써줍니다. 근데 will이란 건 항상 우리가 이 문장을 말하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이것보다 늦은 시제를 wil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would는 과거에 누가 무슨 말을 했다. 나중에 뭐뭐 할 거야. 근데 이때 본 미래인데 우리가 이 글을 읽고는 현재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도달하지 않은 과거야. 이걸 우리가 과거에서 본 미래라고 하고 이때 시제일치 would를 써줍니다. 근데 여기는 will을 써버리면 말은 이날 했어. 7월 1일 날 했습니다. 근데 그녀의 결혼식 오늘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이 7월 26일인데 배터리 잠깐만요. 자, 우리는 오늘 7월 26일에 이 문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녀가 7월 1일 날 말했어. 그다음에 결혼식이 아마 8월 25일이야. 그래서 8월 중순쯤에서 막 준비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she told me지만 내가 준비할 거야는 그 준비하는 기간은 오늘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봐도 미래죠. 이때는 will을 쓰는 거예요. 이때는 will을 쓰는 겁니다. 이때는 will을 쓰는 거야. 자, 과거를 기준으로는 미래지만 오늘을 기준으로는 여전히 과거다 할 때는 요 would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런 문장 나올 때마다 계속 시제일치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안 요청. would you 이게 그러니까 will보다 공손한 표현이야. 해줄래? 해줄 수 있니? 요청, 제안. 우리가 볼 땐 제안이 조금 더 뭔가 공식적인 느낌이지 그렇다고 뭐 제안이 요청보다 뭐 공손하다 이런 것까지는 없어요. 공손함은 어디에 묻어나는 거야? 말을 하는 너의 태도와 목소리와 그 주변 분위기가 모두 어우러질 때 우리가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So would you like some? 그냥 will you like는 없다고 보면 돼. 그렇게 표현해도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뭐 문법적으로 구종 그 어휘의 순서는 틀림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현실에서 없어. 이걸 만약에 will you like 그걸 버리면 will you like 하하하하 웃는 겁니다. 그게 코미디의 소재가 되는 거야. 코미디 다른 게 없어. 말장난도 코미디죠. 웃기면 기분 나쁘지 않게 웃기면 그게 코미디란 말이야. 근데 말장난은 어떻게 할 거다? 분명히 저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토종 미국이냐? 그래서 어법에 맞는 말을 분명히 제대로 구사하는 게 틀림없어. 그러면 뭐뭐 해줄라오 할 때 would you like를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would가 will의 과거형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말을 비트는 거야. So will you like? 그러면 거기에 빵 터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법적으로 틀려서 터지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원래 흔하게 쓰지 않는 표현이라서 어색해서 빵 터지는 겁니다. Would you like? 뭐뭐 해주실래요? 또는 뭐뭐 해주실래요? 동작이 나올 때 Would you like to 동사원형을 쓰지만 Would you like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거 더 드시고 싶으신가요? 더 가지고 싶으세요? 뭐 이런 겁니다. Would you like some more cheesecake? 더 드릴까요? Would you mind라고 해도 물어보는 의도는 똑같아. 근데 답변이 달라지죠. 이거는 옛날부터도 중학교 1, 2학년 수준의 교과서에 나오던 건데 Would you like 하면 네 좋아요 하면서 갖다 주세요 해서 이제 please라고 얘기를 하죠. 공손하게. 근데 would you mind 그러면 네 갖다 주세요 할 때 no를 써야겠죠. No please. 왜?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 mind는 뭐뭐 하기를 싫어하다 꺼리다라는 얘기거든요.
Would you mind? Would you mind 하면 아니요, 꺼리지 않아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no please가 되는 겁니다. No, please 해주세요. Would you mind? mind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자, 일 것이다. 아까 일리 없다 can't be true 했죠. 그렇죠? can't be true. 그러면 일 것이다 그러면 일 것이다 그러면 can 동사 원형 쓰면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확신의 느낌을 더 실어줄 때 Are we going to camp in the forest? 숲속으로 캠프 갈 거예요. 뭔가 캠프를 떠난다는 거는 미리 itinerary 일정을 짜서 일정에 맞춰서 가고 일정이 짜여진 다음에 학교에서도 수학여행 언제부터 언제까지 갑니다라고 공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애들이 어디로 가는 거 맞아요? 뭐 이러면서 확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are we going to지 will we camp, will we go to 이러진 않아. Are we going to camp in the forest? 숲으로 가나요? 그러니까 that would be exciting은 일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요. 이렇게 보지 말고 would, could, should는 뭐다? 가정법에서 뭐뭐 한다면 조건이 숨겨져 있는 거랬어. 그래서 that would be라는 게 대시 가리키는 게 뭘 건데요? 숲으로 캠프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숲으로 야 진짜 제 추측대로 숲으로 간다면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뭐뭐 한다면 당신이 시간이 되신다면 당신이 기분 나쁘지 않다면 이 숨겨진 if절 요걸 공손한 표현이라고 하고 그때 조동사를 will, can이 아니라 would, could를 쓴다 이겁니다. So that would be exciting. 그럼 여기서 또 자꾸 would, could 내가 하니까 could be 하면 틀린 표현이 될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that would be는 재미있을 거예요가 되는 거고 could be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가능성. 와, 진짜 재미를 느낄 가능성이 커진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would be는 단순한 좀 미래의 가능성. 단순한 어떤 미래적인 느낌. 근데 아직 가보지 않았으니까 가정법으로 쓰는 거고요. 조심스럽게. could는 와, 이것저것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야, 재밌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표현이에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가능성 단순한 미래 이런 느낌의 차이를 내가 설명을 한다면 어차피 내가 가정법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가정법 과거는 뭐 문법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현재 사실의 반대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반대라는 개념은 뭐냐면 현재 사실에 대한 아쉬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 현실이란 건 뭐냐면 뒤집을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가정법 과거는 뭐냐? 뒤집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름이 가정법 과거다? if 조건절에 I were you 동사가 비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주절에서 I would could 조동사의 과거 형태를 쓰고 조동사 되면 동사 원형이니까 I would, I could fly to you. 예문 이상해졌다. If I were a bird라고 쓸게요. I were a bird. 내가 새라면 너한테 날아갈 텐데야.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 조건처럼 If I am a bird, I can fly to you. 그럼 이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가 사람이 될 수 없잖아. 새는 새고 사람이 새가 될 수 없잖아. 사람은 사람이고 새는 새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뒤집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근데 뒤에 내용이 I would fly to you, I could fly to you. 내가 너한테 날아갈 텐데. 자, would는 미래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의지의 강조예요. 의지의 강조. 내가 정말 너한테 날아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내가 새가 아니다 보니까 날개가 없어서 못 가네. 그래서 아쉽다라는 거고요. I could fly to you는 날아갈 가능성, 능력이 있는 건데 능력이 있으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갈 수 있는데 그 능력을 강조한 건데 새가 아니라 날개가 없기 때문에 날아가고 싶어도 의지는 있어도 날아갈 능력이 안 되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평소문으로 바꾸면 실제 현실만을 갖고 얘기할 때
내가 새라면 내가 새가 될 수가 없잖아 사람인데 그럴 때 if절에 주어 다음에 동사 과거형을 쓰고 주절에서 would, could, should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이거 현실은 뭐다? 모든 가정법은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담기 때문에 I'm sorry 이걸 갖고 있어요. 아, 안 됐다. 유감이다. 아쉽다. 왜? 현실은 뭐야? I am not a bird. 내가 새가 아니잖아. 그래서 근데 여기는 똑같이 우드 쿠드 가정법일 때는 will 나 의지가 있어. 나 능력이 있어. 이걸 강조하는데 I 여기다가 만약에 won't, can't 이렇게 썼다고 봅시다. fly to you. 그러면 이거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새가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너한테 won't는 의지의 will의 부정이야. 안 날아갈 거야. 이거고요. I can't fly to가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연인 앞에서 이 대사를 날린다면 want를 써야 될까요? can't를 써야 될까요? 이땐 직설법일 땐 can't를 써야 됩니다. want 쓰면 헤어지자는 겁니다. 근데 가정법에서는 뭐야? 내가 의지 충만한데 would. 내가 능력이 안 되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would 날아갈 텐데 could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가정법은 뭐다? 뒤집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고요. 현재 사실의 반대는 한 단계 앞서서 과거 시제로 이렇게 씁니다. 주절에서도 과거 조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 이게 가정법. 그래서 would는 기본적으로 주어의 의지, 마음은 충만해 이 느낌이고 can, could는 상황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 없어 요 가능 불가능의 의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표명하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are we going to camp? 숲으로 캠프 가나요? 일정이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면 재밌겠다. 내가 마음속으로부터 벌써 들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could는 뭐야? 와, 가면 할 수 있는 게 많겠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다음에 과거에 반복된 행동. 자,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이게 지금 컴퓨터가 과열돼 가지고 조금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on the way home 또는 on my way home. 집에 오는 길에 그녀가 집에 그러면 on my가 아니라 on the way 또는 on her way 소유격이나 이렇게 정관사 써서요. 집에 오는 길에 그녀는 would buy sweets for her son. 아들 위해서 달콤한 것들 사탕을 우리 would 동사 원형 사곤 했다. 그래서 과거의 습관이라고 하고 on the way home she 여기는 used to buy도 된다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와, 이거 요즘 이렇게까지 가나? 자, 이게 would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would와 used를 자, 여기 있는 설명대로 would를 used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큰일 나고요. 물론 실제 생활에선 그래. would나 used는 그냥 과거에 그러곤 했다야. 근데 지금 더 이상은 안 그런다는 뜻입니다. 자, 과거에 그러곤 했다. 이게 뭐라고 여기 담겨있는 뜻이 뭐라고요?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would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일 때 used to 동사 원형이 있고 would 동사 원형이 있거든요. 이때 used to는 그러네. sorry. 선생님 또 헷갈렸어. used to는 동작에도 쓰고 성질이 아니라 왜 그러니? 동작이 아니라 상태. 자, 우리 동사는 동작이 주어 명사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조동사를 used를 붙이느냐 would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used to는 동작과 상태에 다 씁니다. 근데 would 다음에는 동작만 쓰고 상태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뭐 하곤 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과거에는 어떤 상태로 있었다.
하곤 했다는 동작, 있었다는 상태, 여기는 used to를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would는 뭐뭐 하곤 했다는 쓸 수 있지만 과거에는 있었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못 씁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과거에 우리가 그 초등학교 시골에서 같이 초등학교를 다닌 친구가 다 서울로 상경해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한 2, 30년 만에 모교 우리 고향 모교 앞에서 모이자. 근데 우리 학교 앞에는 언덕이 있고 거기 되게 큰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 그게 이정표였어. 근데 30년 만에 고향길을 찾았더니 언덕은 그대로 있는데 그 나무가 없어졌어. 그럴 때 뭐가 있다 없다는 상태죠. 그래서 there used to be a tree, 뭐 tall tree on the hill. 그 언덕에 키 큰 나무가 있었는데 used to를 쓰는 순간 지금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뭐가 있다 없다는 상태죠. 그래서 there used to be 쓸 수 있다는 거야. used to be 쓸 수 있습니다. 상태. 근데 여기 만약에 there would be a tree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would는 동작에만 쓸 수 있거든요. 동작에. 그럼 동작에 used to, would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여기 지금 우리 책에 있는 예문입니다. would by 동작이에요. used to by 동작입니다.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앞에는 would나 used to를 다 쓸 수 있다. 그러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would는 안 되고 used만 된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현재 근래에 학교 시험이든 수능이든 뭐 토플, 토익, 탭스든 요것과 관련된 그 문법 문제는 틀릴 수가 없다. 틀리지 않는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shall 가면 shall이 이게 제한 말하는 사람의 의지. 이 shall이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Shall you, shall we dance? 요거하고요. You shall die. 요거하고요. shall은 내가 말을 하잖아. 내가 I say, shall you dance, shall we dance? 이거는 말을 듣는 청자의 의지입니다. 청자의 의지. 그러니까 내 앞에 서 있는 여인 또는 나와 그 여인 둘을 한 짝으로 우리 춤출까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춤춘다는 겁니다. 청자의 의지. 내가 어떤 여자에게 춤을 권해. 그랬을 때 그 여자가 추고 싶으냐? 그러면 추자가 shall you, shall we가 되는 겁니다. 이걸 청자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shall I close도 여기 주어, 동작을 할 주어는 I지만 shall로 했을 때 이건 누구의 의지다? 청자의 의지가 되는 거야. 또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요. shall은 그러니까 여기 요 주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입니다. 요 경우만 제외하고요. shall은 기본적으로 뭐다? 청자의 의지다. 그럼 내가 말하는 그 말을 듣는 you가 춤추고 싶으냐? 요럴 때만 이제 shall을 쓰는 거고요. 그 외에 I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듣는 상대방이 원하신다면 제가 창문을 닫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좀 추운데 저는 좀 더운데 선생님이 추워 보이니까 선생님 제가 문을 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래 줄래? 그러면 닫겠다는 겁니다. 청자의 의지입니다. 청자의 의지. Shall we는 무조건 하실래요? 이겁니다. Shall we take a short break? 그래서 말을 듣는 사람이 그래 잠깐 쉬자. 그러면 이제 쉬겠다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지. 이거는 기억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Ask and you shall receive. 이거는 뭐냐면 구하라고 할 것이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라. 이게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 같이 이게 shall이 의지미래다 단수미래다 화자 청자의 의지다 이런 구분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옛날 말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는 아직도 이 shall이 남아 있느냐? 오늘날 현대 시대에 shall이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남아 있는 문서는 법전이에요. 법전이나 성경입니다. 옛날에 법전이나 성경에서 이게 화자의 의지, 청자의 의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you shall die.
너 죽을 거야 그러면 네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죽이겠다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말할 때 이게 you shall die에서 내가 널 죽일 거야, I will kill you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shall은 이 주어의 의지가 아니라고요. 근데 옛날 이걸 거의 이제 안 쓰다시피 하는데 옛날 법전이나 성경에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형제간에 우애하라, 뭐 남의 것을 뭐 탐하지 말라 이럴 때 you shall 법전에 이 shall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 shall이 오늘날에도 많이 쓰이는 문장을 접하면 느낌이 굉장히 강한 거야. 강한 거. 그래서 뭔가 권위 있는 사람이 말에 무게를 콱 실어서 말할 때 you shall receive. 전능한 나 하나님이 말하노니 나에게 구해라. 그럼 너 갖게 될 거다. 전능한 나한테 물어라. 그럼 너 갖게 될 거다. 나 하나님의 의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I will give you what you want. 이거를 너희가 굳이 읽고서 이해를 하면 되지 이 문장들을 외워서 쓸 일은 없습니다. 자, Robert would냐 shall이냐 read to his daughter. 딸에게 읽어줍니다. 그런데 when she was little래. 꼬마였을 때. 그럼 뭐야? 과거의 습관 would 다음에는 동작이 나오고 used to 다음에는 동작도 나오고 상태도 나온다. 그럼 read는 동작이니까 would도 좋고 used to도 좋다. 그죠? 그러나 만약에 로버트 뭐가 있을까? 사람이 주어가 됐을 때는 상태를 나타내기가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나무만 생각나는 거라도 그 나무가 어디에 서 있었다 그러면 the tree used to be there가 된다는 거죠. 물론 그때 there 자, 오케이. 그럼 이런 차이가 있죠. 또 there used to be a tree 하고 there 과거에 있었다니까 there was a tree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또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죠. used는 과거엔 있었는데 used하고 쓰는 순간 지금은 없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there was는 그냥 말 그대로 과거에 그때 있었다까지만 언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둘게요. 그리고 잠깐 선생님 충전 좀 하고 요 22페이지부터 다시 설명 가도록 하겠습니다.